네, 경희 피레타니온의 강재수 원장입니다.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가려움증, 비염, 아토피 동시에 왜 발생하고 또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두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죠. 모낭염, 지루성 피부염, 천포창, 두피 백선, 그 이외에도 이제 탈모 이러한 질환이 있는데, 오늘은 제가 두피에서의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피부가 계속 지성 피부가 많이 나타나고, 또 가려움증과 또 인설, 또 각질, 비듬,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또 탈모까지 이어지잖아요. 자, 왜 이러한 두피에서의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는지, 저는 항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, 또 영양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, 인체 물리학, 또 생화학, 유체역학적인 관점, 즉 바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연구하고 또 치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지루성 피부염 또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지루성 피부염을 설명하기 전에 저의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의 간단한 이론적인 배경 설명을 좀 하고 또 시작을 해 드리겠습니다. 피레토 세라피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면역과 무병장수론입니다. 항시 심부 온도가 37도일 때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, 영생할 수 있다, 불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심부 온도는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99.99%입니다. 왜냐하면 환경 온도보다도 내 몸속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항시 우리는 끊임없이 죽기 직전까지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, 어떻게 하면은 심부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릴까, 또 유지하면서 떨어뜨릴까를 연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. 심부 온도만 유지만 된다라면 나는 영원히 살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꼭 생각해 주시고요. 그런데 심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죠. 그와 반대로 피부 온도라는 것은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합니다.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는 내려가고, 심부 온도는 내려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.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이나 또 증상들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러한 시속 게임을 하는 이유는 체온의 항상성 때문이죠.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끊임없이 심부 온도 올라갈 때 피부 온도 내려가고, 또 심부 온도 내려갈 때 피부 온도는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. 그래야만 체온이 유지가 되거든요. 자, 문제는 심부 온도가 일시적으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심부 온도가 장기적이고 만성적으로 빠졌을 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, 저는 4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피부 온도가 올라가거나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거나 모공이 다치거나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여기에서 모공이 다칠 때는 심장에서 먼 쪽부터 다칩니다. 자, 그러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잖아요. 그럼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처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.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몸에 열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내가 찬물을 먹는다든지 옷을 또 얇게 입는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심부 온도는 더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다치고 열은 계속 상체 쪽으로 쏠리겠죠. 자, 그러면 상체 부위에 있는 얼굴 두피 쪽에서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,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에 염증이 되고, 그러면은 결국에는 피부의 그 두피의 각질 세포 간의 접착성도 줄어들죠. 왜? 심부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모공이 다치니까. 모공이 다치면 피부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고, 피부는
계속 건조, 또 균열, 태선화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아울러서 두피에서의 온도가 올라가면 모근이 상할 수 있잖아요. 모근이 상하게 되면 결국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심부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모공은 다치게 되고, 모공이 다치면 피부는 건조, 두피 건조해지겠죠? 그러면은 갈라지고 또 피부가 두터워지고, 종국에 가서는 각질 세포가 안에 점착성마저 줄어들어서 우리가 인설, 각질, 비듬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. 당연히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지잖아요. 바로 그때 두피에서의 윤기 현상, 뭐 농포라든지 뾰루지라든지 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러한 심부 온도가 장기적이고 만성적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바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. 이런 심부 온도의 저하는 면역력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 줄 때만이 세포가 정상적으로 되겠죠. 세포가 정상적으로 될 때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오늘도 이 지루성 피부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. 자, 그 질문을 토대로 또 궁금증을 풀어봐 드리겠습니다. 지루성 피부염의 Q&A입니다. 병원에서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만성질환이라면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라고 하더군요. 두피도 빨개지고 가렵고 머리카락도 엄청 빠지고 비듬이 심해요. 나중엔 탈모까지 올까봐 너무 걱정돼요.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샴푸도 또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것 이것저것 다 써봐도 효과가 없는 듯 합니다.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? 라는 겁니다. 아닙니다.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병을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, 영양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말 저의 임상 경험상 본다라면 치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. 이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치료해 보십사라는 부탁입니다. 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치료가 잘 되고 있거든요. 자, 지금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 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두피가 왜 빨개지냐고요. 왜 가만히 있는데 왜 피부가 화끈거리고 빨개진단 말이죠. 바로 그것은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잖아요.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? 모공이 닫힌 거죠. 모공이 왜 닫히죠?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심부 온도는 왜 내려가죠? 라는 건데,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죠. 바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요인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. 온도, 압력, pH, 전기장, 자기장, 물리화학적인 자극, 저산소적, 또 중금속, 약물, 수술, 환경 여건이라든지, 아울러서 또 음식물의 점도, 경도, 산도, 표면적 등에 따라서도 다 세포의 기능 저하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바로 이런 다양한 현상들, 그리고 또 생활 습생도 문제입니다. 내가 옷을 얇게 입는다든지, 겨울철에 보일러를 안 뗀다든지, 그러한 요인들도 다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. 자,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과 요인들이 계속 결부가 되는 겁니다. 계속 한 개, 두 개, 계속 이렇게 여러 개씩 합쳐지다 보면 심부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모공은 계속 닫히고 피부 온도는 올라가는 거죠. 그럼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게 구멍이 많은 이 얼굴이나 두피 쪽으로 열이 쏠릴 때 두피가 발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왜 두피가 왜 밝아지는지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. 또 왜 가렵죠라는 겁니다. 바로 모공이 닫힌 결과죠.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방출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두피에서의 가려움증이 생기고, 두피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그 자체가 모근을 상하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또 탈모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비듬이 왜 심해지죠? 피부에서의 모공이 닫히니까, 그럼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또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드니까 각질 세포끼리 이렇게 붙들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. 바로 그때 각질, 비듬, 인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샴푸도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것 이것저것 다 써봐도 효과가 없는 듯 합니다. 자, 이게 문제입니다. 지금 병원에 가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나
다른 항생제 이런 걸 쓰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러한 약들은 효과가 정말 좋아요. 뭐 이분은 효과가 없는 듯 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증 치료 효과, 가름증 치료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. 그 이유가 있어요. 바로 그러한 약들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하게 되죠. 피부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.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가려움증과 염증은 사라질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이 심부 온도까지 낮아진단 말이죠. 심부 온도는 측정할 수 없지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그 향미 기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잖아요. 그럼 또 밥을 먹어야 되고 활동은 해야 되고 몸에서 열은 발생하니까 또 열이 방출이 안 됩니다. 그럼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면 또 염증이 발생하고 열이 방출이 안 되면 가려움증이 발생하잖아요. 그럼 두피 지루성 피부염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. 처음에는 효과가 좋지만 장기적이고 만성적으로 갈 때는 무한 반복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효과를 잘 볼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. 자,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? 아닙니다. 치료 방법을 달리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치료 방법을 찾았는데요.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리자. 그럴 때만에 면역력도 좋아지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잖아요. 그러면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키자. 그럴 때만이 이 상체, 얼굴, 두피 쪽으로 열이 안 쏠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춰줘야죠. 열이 두피로 안 쏠리기 때문에 두피에서의 온도가 낮아집니다. 그러니까 염증이 치료되는 거고요. 염증,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표면 장력은 강해지고 억력은 약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뾰루지라든지 농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진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피부 온도가 높다고 심부 온도, 피부 온도 동시에 낮추는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. 또 반대로 심부 온도가 낮다고 외부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심부 온도, 피부 온도 둘 다 올라갑니다. 자, 그것도 좀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심부 온도는 끌어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그 궁금증을 또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두피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